북버지니아의 일부 학교들이 시스템 오류로 온라인 개강 첫날부터 혼란을 빚었습니다. 공화당 상원이 규모를 축소한 타겟티드 구호 법안을 상정하고 곧 표결을 시도키로 했습니다. 백악관이 2주 안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낙관하고 나서 급진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틈타 벌이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격전지들을 직접 방문하며 유세 대결에 돌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노동절 이후 워싱턴 수도권 일원의 학교들이 일제히 개학을 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봄학기에 이어 가을 새학기에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게 됐는데요. 북버지니아에 거주하는 수천 명의 학생들 역시 개학 첫날을 맞았는데 그중 알링턴, 프린스 윌리엄, 라우던 카운티의 학교들은 개학 첫날부터 시스템 오류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의 대부분 학교들의 가을 새학기가 노동절 이후로 연기돼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자기 집에서 온라인 원격 수업을 위해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새학기 준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북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페어팩스 시티, 알렉산드리아, 라우던 카운티 등 7개 공립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을 본격 진행했습니다. 메릴랜드의 앤 아룬델, 하워드와 볼티모어 카운티 학교 학생들도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워싱턴 지역의 11개 학군 역시 100% 온라인에서 가상학습으로 이뤄집니다. 북버지니아 최대 규모의 페어팩스 카운티 학교는 지난 봄에 있었던 시스템 오류 없이 무난히 진행됐지만 일부 학교인 알링턴, 프린스 윌리엄, 라우던 카운티 학교에선 접속 오류로 학생들과 학교 측이 혼란을 빚었습니다. 지난주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프린스 조지 카운티 공립학교 등의 학생들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서 문제가 발생해 수업에 지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알링턴 카운티, 라우던 카운티 등의 학교들이 또다시 온라인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봄 코로나 사태 속 학교들이 갑자기 온라인으로 전환한 뒤 블랙보드 온라인 러닝 플랫폼에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학생들은 원활하게 로그인할 수 없었고 보안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몇 달 동안 페어팩스는 5,000개 이상의 모바일 와이파이 장치를 제공하며 교사와 교육 공무원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준비, 본격 가동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대면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업 등을 놓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던 학교들은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100% 디지털 학습으로 변경됐었습니다. 하지만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을 위해 100%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고 북버지니아 수천 명의 학생들도 뉴노멀의 새 학년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감 스캇 브라브랜드는 학년이 끝나기 전 직접 대면 수업으로 만나길 바란다며 소규모 수업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공화당 상원이 민주당 $1,200 직접 지원을 제외하고 기존의 절반인 $5천억 규모로 축소한 타겟티드 구호 법안을 공식 상정하고 곧 표결을 시도키로 했는데요. 민주당의 반대로 최종 법제화는 물론 상원의 60표 장벽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류근윤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오늘 여름 휴회를 마치고 개회한 첫날 코로나 구호 패키지 중에서 특정 목표 항목들만 선택한 타겟티드 구호 법안을 공식 상정하고 목요일에 표결을 시도할 채비에 나섰습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는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포함시키지는 못했으나 시급한 조치들부터 조속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기에 타겟티드, 즉 특정 목표 구호 법안을 상정해 상원 본회의에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 상정된 공화당 상원의 타겟티드 구호 법안은 총 규모를 $1조 힐스 법안에서 미국민 $1,200를 직접 지원을 제외하고 절반인 $5천억 잡았습니다. 이에 포함된 구호 조치를 보면 연방 실업수당을 트럼프 행정명령과 같이 주당 $300를 12월 27일까지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당 $600를 4개월 제공하는데 $2,600가 소요됐기 때문에 그 절반인 $1,300가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업체들에게 종업원급여 등을 무상 지원하는 PPP 프로그램을 재개하는데 $2,580가 배정됐습니다. 안전한 학교 개학을 지원하는 데 $1,050억, 코로나 백신 개발에 $310억 테스트에 $160억 지원하고 농장에 $200억, 차일드케어 시설 재개 지원에 $150억, 우정공사 추가 지원에 $100억 지원키로 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은 10일쯤 상원 본회의에서 절차 표결에 붙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60표를 넘겨야 토론을 종결하고 마지막 가부 표결로 넘어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공화 53대 민주 47석의 분포여서 60표 장벽을 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기지 못하면 최종 표결에서도 붙여지지 못한 채 무산됩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대표는 자당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공화당 상원의 스키니 법안은 말 그대로 코로나 퇴치에 필요한 종합적인 패키지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라며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상원안이 최종 법제화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상원의 60표 장벽도 넘기지 못할 것으로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공화당 상원의 움직임을 계기로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 간의 코로나9 패키지 협상을 다시 촉진시켜 조기 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백악관이 2주 안에 코로나 9호 패키지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낙관하고 나서 급진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미국민 $1,200 직접 지원과 연방 실업수당 연말까지 제공, 중소업체 PPP 프로그램 등을 모두 시행할 것으로 강조해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여름 휴회를 마치고 연방 상원부터 문을 다시 연대 맞춰 한 달여간 교착되어 온 코로나9호 패키지 협상도 급물살을 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은 앞으로 2주 안에 코로나9호 패키지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낙관하고 나서 급진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마크 메도우스 비서실장은 팍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민들의 강한 목소리와 압력이 연방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앞으로 2주 안에 코로나9호 패키지가 결정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m optimistic in the next 2 weeks that the pressure and the voice of the American people will start to have an impact on members of Congress. And I'm more optimistic perhaps today than I've been in a long time.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그동안 조기 타결에 회의적이라고 밝혀왔는데 낙관으로 돌아서 코로나9호 패키지 협상이 급물살을 탈 조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메도우스 비서실장은 특히 우리는 합의하지 못한 부분보다 합의해놓은 부분이 더 많다면서 미국민들에게 $1,200씩 직접 지원하고 연방 실업수당을 연말까지 제공하며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 지원인 PPP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방안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there's more that we agree upon than what we disagree upon. Enhanced unemployment, when we look at what we can do for schools, when we look at what we can do for those small businesses and direct stimulus checks. 백악관 비서실장의 이런 발언은 공화당 상원이 이번 주 기존 안에서 절반인 $5천억 축소하면서 미국민 $1,200 직접 지원을 일단 제외한 타겟티드 9호 법안을 표결에 붙이더라도 패키지 협상 타결에 더 추적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직접 지원도 반드시 포함시킬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악관의 마크 메도우스 비서실장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지역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밝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요구하고 있는 $9,150억 지원을 전부 수용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스티븐 무너신 재무장관, 마크 메도우스 비서실장과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 대표가 다시 직접 만나 대면 협상까지 재개하고 협상 타결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펠로시 하원의장, 슈머 상원 대표와 회동해 담판을 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조 5천억 달러 안팎에서 타결할 수 있는 코로나9호 패키지는 앞으로 2주 안에 협상을 타결짓고 3주차에 상하원 법안 통과,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게 되며 4주차인 9월 말에 모든 지원책들이 미국민들에게 도착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지난 6개월간 코로나 사태로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돈을 뜯어내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메릴랜드에서 주택 매매를 위해 집이 비었다는 한 주민의 정보가 인터넷에 뜨자 이를 악용한 사기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9호 융자 신청이나 온라인 주문 결제가 급증하면서 이를 이용한 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현재 불확실성을 이용해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수십 개의 인터넷 도메인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짜 또는 승인되지 않은 약을 판매해 대유행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현혹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데디라는 도메인을 통해 불법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사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재택근무가 늘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넷플릭스 계정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이메일 피싱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확인 실패 알림이라는 제목의 넷플릭스가 보낸 것처럼 이메일을 보내 결제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24시간 안에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면 계정이 취소된다는 내용입니다. 넷플릭스 로고가 포함된 이메일에는 링크를 누르면 로그인, 청구인 주소와 신용카드 번호를 수집하는 가짜 넷플릭스 페이지로 연결되므로 의심스런 이메일이나 문자를 받으면 삭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시작한 메릴랜드의 한 주민은 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해 집을 마켓에 내놓았습니다. 그는 빈집이 더 잘 팔린다는 조언을 듣고 집을 비워놓은 사이 수상한 사람들이 집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모르는 경비회사로부터 연락과 구입하지 않은 물품들이 집으로 배달됐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매매를 위해 집이 비었다는 정보가 인터넷에 등록됐고 사기범들이 그걸 이용한 겁니다. 심지어 부인 명의로 코로나9호 모기지 신청까지 했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난 3월 이후 각종 비즈니스와 소비자 불만을 관장하는 연방 트레이드 커미션 FTC에는 20여만 건의 사기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특히 신분 도용 범죄는 이전보다 3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신분 도용 사기범들에게 현재 코로나 사태가 천국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온라인 주문과 결제가 급증하면서 컴퓨터 해킹을 통해 빠져나간 개인의 크레딧 카드, 소셜 번호와 비밀번호가 다크웹에서 평균 10%에서 $10 사이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정기적으로 이메일이나 컴퓨터, 크레딧 카드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의심스런 이메일은 아예 열어보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11월 3일 대통령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격전지들을 직접 방문해 표심을 잡으려는 유세 대결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수성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하는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를 잇따라 방문했고, 바이든 후보는 필히 탈환해야 하는 옛 민주당 아성들인 펜실베니아에 이어 미시간 공략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이 표심을 결정한다는 노동절 직후 주간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선 승부를 가를 격전지들을 직접 돌면서 현장 유세 대기를 벌이고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절 기자회견으로 출사표를 다시 한번 던진 후에 즉각 백악관 수성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하는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팬데믹은 머지않아 끝날 것이라며 나의 행정부에서는 비역사상 최상의 경제 성과를 낸 기록이 있기 때문에 포스트 팬데믹 이후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고 바이든 후보에게 맡기면 이 모든 것을 파괴시킬 것이라고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Under my leadership, next year will be the greatest economic year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Biden and his very liberal running mate, the most liberal person in Congress, would destroy this country and would destroy this economy.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 모두 휩쓸었던 6대 격전지들 가운데 최대 선거인단에 걸린 플로리다 29명과 노스캐롤라이나 15명을 반드시 지키고 펜실베니아 20명까지 유지해야 백악관을 수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노동절에 자신이 태어난 곳이자 반드시 탈환해야 하는 펜실베니아를 방문한 데 이어 9일에는 미시건을 찾습니다. 목요일에는 러닝메이트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플로리다, 질 바이든 여사가 미네소타를 방문합니다. 바이든 후보는 암흑의 트럼프 시절과 신선한 새 출발 전망 가운데 선택해달라는 캠페인 광고를 격전지 9곳에 집중 내보내면서 유권자들과 직접 만나는 방문 유세도 펼치고 있습니다. D-55, 55일 남은 2020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단 판세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후보가 동시에 펜실베니아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 백악관 주인이 결정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대 격전지들 가운데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은 바이든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으나 격차가 좁혀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수성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반면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석권했던 러스트벨트, 쇠락한 산업지대 지역 가운데 미시건, 위스콘신은 바이든 후보가 탈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펜실베니아 20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면 선거인단 278대 258명으로 매직 넘버 270명을 넘겨 재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 펜실베니아 20명이 바이든 후보에게 돌아가면 역시 278대 258로 승리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아직 코로나19 감소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재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재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다양해져 그만큼 치료가 어렵다는 적색 경고가 나왔습니다. CDC에서 공지한 것에 더해 의료진들이 밝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의 증상 외에 특이 증상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체의 모든 기관을 공격하며 다양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료진조차 구분하기 어려워 치료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먼저 기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증세로 잘 알려진 발열, 마른 기침, 호흡곤란, 피로감 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폐를 공격해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을 보이고 폐렴으로 비하시켜 우한 폐렴이라 불렸었죠. 하지만 최근 코로나 감염 증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을 타고 온몸을 공격하고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어 더욱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온몸을 공격하며 어떠한 특이 증상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뇌경색, 심장마비, 부정맥 등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 혈액 응고가 항진돼 만들어진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기치 않은 혈액 응고와 혈관 내벽을 공격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이러스가 폐를 침범하는 것보다 심장을 공격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러스가 심장을 공격해 근육을 약화시키고 중요한 리듬을 방해해 심장마비, 부정맥 등도 나타나고 있어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는 특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핑크아이 눈충혈, 미각과 후각 상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한 호흡기 바이러스로 보기가 어려워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감염자들 중 냄새와 맛을 못 느꼈다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뿐만 아니라 코와 눈을 공격해 핑크아이, 눈충혈을 겪는 증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신경계를 따라 움직이며 맛과 냄새를 없애고 때론 뇌 이상을 유발시키고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토와 설사 증상입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자 중 보인 증상이 구토와 설사가 있습니다.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였던 감염자는 열이 오르지도 않았고 숨이 가쁘거나 기침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화기관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신장을 망가뜨려 투석까지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혈액 폐기물을 여과하는 신장 고장을 유발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만성 콩팥 환자, 즉 기저질환자의 경우 면역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어 위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위험에 노출돼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 다르게 나타나는 증상 중 면역 체계를 공격, 파괴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자기 복제 능력이 사스의 3배 더 강한 걸로 확인돼 인체 내 면역 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면역 체계를 공격하기도 하는데요. 일부 코로나19 중환자는 면역 작용이 과다하게 이루어져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사이토킨 폭풍 증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증상도 볼까요? 바로 피부 질환입니다. 미국에서 지난달 발가락 질환이 코로나19의 의심 증상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요. 미국의 한 루마티스 전문 의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마치 동상이 걸린 듯 발가락이 붉거나 푸르게 변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 중환자까지 급증하고 있는데 역시 코로나19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궤질이라 불리는 멀티 시스템 인플레메이션 신드롬인데요.
괴질을 앓는 어린이 환자들은 고열과 피부 발진, 복부 통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심한 경우 관상동맥 염증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질환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코로나19와 별개의 질병으로 간주됐습니다. 하지만 의료진과 과학자들은 코로나19의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외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에게도 심장을 포함해 여러 장기에서 다발성 면역 과잉 반응 사례가 나오면서 어린이 괴질이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과학자들은 이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새로운 방식으로 인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격해 갖가지 증상을 유발, 광범위하게 타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백신 생산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 또는 백신 접종이 서둘러 나와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악몽에서 벗어나길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